만약 당신의 엄마가 아빠를 죽인 살인범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1994년 겨울, 눈이 내리던 그날 밤. 7살 수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1994년 12월 어느 겨울밤.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던 그날 밤이었어요. 7살 수진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갑자기 들려온 소리. 쾅! 뭔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비명소리. 악! 수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직감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엄마, 아빠, 작은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차마 말하기도 힘든 광경이었어요.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빨간 피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엄마 옥순의 모습.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아빠가 움직이지 않는지, 왜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옥수는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수진아.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정옥순 씨,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살해? 체포? 이 단어들이 7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옥수는 수갑을 차면서도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다. 엄마가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무서웠거든요. 경찰들이 옥순을 데려가는 동안 수진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집안은 이상한 냄새로 가득했죠. 그때 외삼촌이 달려왔어요. 옥순의 남동생이었죠. 평소에도 옥순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였어요. 수진아, 괜찮니? 외삼촌은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저 여자가 내 아빠를 죽였어. 저 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고? 그런 게 말이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살 수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외삼촌은 수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부터 수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수진아, 이제부터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외삼촌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빠의 장례식이요. 수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불쌍한 아이. 이제 어쩌지? 엄마가 아빠를 죽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들이 칼처럼 아팠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그때부터 수진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해졌고 웃음을 잃어갔죠. 외삼촌은 매일같이 말했어요. 수진아, 내 엄마는 살인자야.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내 아빠를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어린 수진이에게는 외삼촌의 말이 전부였어요. 다른 어른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피투성이인 아빠의 모습, 칼을 든 엄마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죠. 엄마. 잠꼬대로 엄마를 부르면 외삼촌이 깨웠어요. 그 여자를 부르면 안 된다고 했지. 내 엄마는 죽었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외삼촌도 꿈도 모든 게 무서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죠. 수진이는 점점 엄마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가끔 엄마가 해주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안 돼.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7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외삼촌은 수진이를 정말 잘 키웠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필요한 건 다 사주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만나는 것. 그 여자는 감옥에 있어. 그리고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수진이는 궁금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외삼촌의 표정이 무서워졌거든요. 그렇게 수진이는 자랐어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과연 수진이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옥수는 정말 남편을 죽인 살인범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죠. 7살 수진이의 눈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상처받은 7살 아이는 과연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뒤에 숨겨진 아픈 과거. 아, 정말 가슴이 저려와요. 사람은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걸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부모님 얘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김수진 과장님,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27살이 된 수진은 이제 대기업에 촉망받는 과장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여전히 20년 전 그날 밤의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꼭 성공시켜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였거든요. 아마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나 봐요. 동료 직원들은 수진을 존경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흔치 않았거든요. 과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후배 직원이 물었을 때였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수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할 수도 없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죠.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딸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질문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차갑고 간결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죠. 아, 미안해요. 몰랐네요. 동료는 당황했어요. 수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아팠어요. 사실 수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했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엄마는 뭐 하셔?
우리 엄마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수지는 끼어들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죠. 가끔은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요? 회사 다녀요. 아빠는 출장 많이 다니세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회사에서 집에 돌아온 수진. 혼자 사는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편의점 도시락 몇 개와 우유가 전부였어요. 또 혼자 먹는 저녁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외삼촌이었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외삼촌. 회사는 어때?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항상 똑같은 대화였어요. 외삼촌은 수진을 정말 아꼈어요. 친딸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너 이제 결혼할 생각 안 해? 나이도 있고. 아직 생각 없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우리 수진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결혼?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거? 가족을 이룬다는 거? 수진에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외삼촌, 저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어디 좋니? 가족이 있어야지. 가족.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아렸어요. 외삼촌, 저 좀 쉴게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푹 쉬어.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가 웃으며 따라가는 모습. 저런 게 정상적인 가족이겠지. 부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수진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협력업체 직원 민호였어요. 수진 씨, 정말 일을 깔끔하게 하시네요. 민호는 수진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수진도 나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유머도 있었거든요. 몇 번의 업무 미팅 후 민호가 용기를 냈어요. 수진 씨, 괜찮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업무 얘기 말고 그냥. 네, 좋아요. 수진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첫 데이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수진 씨는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주로 집에서 쉬거나 책 읽어요. 가족분들과는 자주 만나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가족은 그냥 외삼촌이랑 가끔 만나요. 부모님은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몰랐네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수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지 민호는 몰랐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울을 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아야 하지? 27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것.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사람은 아빠를 죽인 살인자야. 외삼촌이 20년 동안 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이 수진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죠. 민호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그리고 어느 날 민호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수진은 당황했죠. 민호 씨, 수진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수진은 떨렸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온 거였어요. 결혼을 하면 민호의 가족들과 만나야 하죠. 그러면 또 부모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며칠 후 외삼촌에게 전화했어요. 외삼촌,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한다, 수진아.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외삼촌은 정말 기뻤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원이고요. 그럼 빨리 소개시켜줘. 우리가 만나봐야지. 네, 그런데 외삼촌. 왜? 결혼식 때. 혹시 그 사람 올까봐 걱정돼요. 그 사람? 엄마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아,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절대로 부르면 안 돼. 결혼식에도 절대 오면 안 되고. 네. 약속해. 평생 그 여자와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네, 외삼촌. 알겠어요. 수지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어야 하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엄마는 못 와요. 그럼 시어머니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고를게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했어요. 다른 신부들은 엄마와 함께 와서 행복해 하는데 자신은 혼자였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왜 엄마를 부른 걸까요? 20년 동안 지우려고 노력했는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행복해 보여야 하는데 왠지 슬퍼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왔어요. 수진은 들뜬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20년 동안 봉인해둔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만약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20년 만에 재회. 아, 정말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순간 수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신은 자신의 결혼식에 부모님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오지 않기를 바라시나요? 2014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죠. 호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니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님은 언제 오세요? 엄마는 못 와요. 아, 그럼 가족분들은?
외삼촌이 와요. 항상 똑같은 대화였어요. 결혼 준비 내내 이런 질문들을 받았죠.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외삼촌이 대기실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준비 다 됐니?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쁘구나. 외삼촌, 고마워요. 아빠 대신해 주셔서. 뭔 소리야. 내가 널 키웠는데 당연한 거지. 외삼촌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수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혹시 그 여자한테서 연락 온 거 없지? 갑자기 외삼촌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절대 오면 안 되거든. 외삼촌, 걱정 마세요.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와요? 외삼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날이야. 행복하게 웃어. 한편 서울 구치소에서는 옥순이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20년이 지나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오늘 수진이 결혼식인데. 감옥에서 알게 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멀리서라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가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딸의 결혼식인데 엄마로서 축하는 해주고 싶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오후 2시 결혼식장 로비는 하객들로 붐볐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축하합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축하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민호의 동료들, 친구들이 모두 모였죠. 민호의 부모님도 와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그런데 수진이 부모님은 안 계시나? 민호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친부모처럼 해줄게. 따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식장 입구에서 외삼촌이 하객들을 막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외삼촌입니다. 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장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노부인이 나타났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들어왔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지? 초대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검은 옷을 입고 왔지? 옥순이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수진이의 엄마였죠. 옥순은 떨리는 걸음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식장 입구로 나왔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했죠. 그리고 마주쳤어요. 20년 만에 모녀가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순간 멈췄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누구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그 한마디에 수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20년 동안 철저히 지우려고 했던 그 사람,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왔어. 결혼 축하해.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축의금이었어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주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지? 저 할머니가 누구야? 신부가 왜 저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갑자기 무거워졌죠. 외삼촌이 급히 달려왔어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수진이 결혼식이라고 들어서 축하해주러 왔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축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죠. 수진이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제발, 나가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옥수는 딸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차갑고 원망으로 가득했죠. 그래도 축하는 하고 싶구나. 옥수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돌아섰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어요.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멀리서라도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외삼촌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말렸어요. 외삼촌,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수진아, 식이 시작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수진이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죠. 수진이는 외삼촌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음마다 뒤편 구석에 앉은 옥순이 신경 쓰였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순간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를 맞았죠. 예쁘다, 수진아. 고마워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민호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친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가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한 축사였죠. 그 다음은 수진이의 차례였어요. 외삼촌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수진이를 키우면서 외삼촌이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순이었어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수진이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죠. 우리 수진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외삼촌의 축사가 끝났어요.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어요. 신랑 민호 씨, 신부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수진 씨, 신랑 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살피시겠습니까?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뒤편에서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부님? 주례가 다시 물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키스했죠.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수진이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계속 뒤편이 신경 쓰였거든요. 뒤돌아봤어요. 옥순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수진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팠어요. 기념 촬영 시간이었어요.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소리쳤어요. 민호의 가족들과 외삼촌이 함께 섰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수진이는 무의식적으로 뒤편을 봤어요. 옥순이 혼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20년 만에 마주친 모녀의 눈빛. 옥순의 눈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미안함도 있었고요. 수진이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어딘가 그리움도 있었어요. 치즈. 사진이 찍혔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온전히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정말 복잡해요. 수진이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해줬죠.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수진이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계속 옥순이 신경 쓰였어요. 수진아, 정말 예쁘게 잘 키웠네.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외삼촌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죠. 모든 사람들이 외삼촌의 노고를 치하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수진이를 키운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외삼촌이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외삼촌이 술을 마시면 가끔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과연 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옥수는 계속 조용히 있을까요? 그리고 외삼촌은 괜찮을까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식장에서 터진 충격적인 고백. 아, 정말 숨이 막혀요. 그 순간 수진이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운 마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이었어요. 하객들이 음식을 들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까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노부인이 나타난 건 말이에요. 아까 그 할머니 누구야? 신부랑 무슨 사이인 것 같은데. 왜 신부가 그렇게 차갑게 했을까?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옥순에게 향했죠. 옥순은 여전히 뒤편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음식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수진이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엄마일까?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수진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민호가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아까 그 할머니는 누구야? 왜 그렇게 화를 냈어? 민호도 궁금했나 봐요. 수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잘못 찾아온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한편 외삼촌은 하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이고, 뭐려. 내 딸 같은 앤데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하객이 물었어요. 외삼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사고였어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술잔을 또 들이켰죠. 시간이 지날수록 외삼촌의 술이 늘어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말도 조금씩 어눌해졌어요. 형님, 술 좀 그만 마세요. 친척이 말렸지만 외삼촌은 계속 마셨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향했죠. 수진이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따라갔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서 둘이 마주쳤어요. 20년 만에 단둘이 있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옥순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오셨어요? 왜 하필 오늘?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딸의 결혼식인데 엄마가 축하해주면 안 되니? 엄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그리웠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웠다고요? 아빠를 죽이고 나서요? 수진아, 그건 뭐요? 변명이라도 하시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하지 않았어. 뭐라고요? 내 아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옥순의 말에 수진이는 당황했어요.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본 걸요. 당신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다고요. 수진아, 진실은 따로 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급히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어요. 옥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수진이. 외삼촌이 더욱 많이 취해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었니?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그런데 수진아, 그 여자 아직도 있니? 외삼촌이 중얼거렸어요. 외삼촌, 술 그만 마세요. 아니야. 마셔야 해. 안 그러면. 뭐가요? 괜히 그때 내가. 외삼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불안했어요. 그때 옥순이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구석자리에 앉았죠. 외삼촌이 옥순을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여자가 왜 아직도. 비틀거리며 옥순에게 다가갔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형님, 진정하세요. 친척들이 말렸지만 외삼촌은 흥분했어요. 옥순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래. 나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옥순이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옥순을 봤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옥순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20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은. 그만해.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저가 아닙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저기 있는. 옥순이 외삼촌을 가리켰어요. 그만하라고. 그만해. 외삼촌이 비틀거리며 소리쳤어요.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뭐라고? 진짜 살인자가 따로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야.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20년 전 그날 밤 제 남편과 동생이 싸웠어요.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옥순이 계속 말했어요.
동생이 술에 취해서 형을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외삼촌이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칼을 빼려고 했는데 그때 수진이가 본 거구나. 하객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경찰이 와서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외삼촌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외삼촌이 아빠를 죽였다고, 엄마는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외삼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외삼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한 채로 그냥 흔들리고만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만. 외삼촌이 중얼거렸어요. 괜히 그때 내가. 그 말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피로 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진짜 살인자가 따로 있었다고? 그럼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어요. 수진이는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가 급히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원망해왔던 엄마가 사실은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20년 동안 아빠처럼 여겨왔던 외삼촌이 진짜 살인자였다고. 안 돼. 이럴 수 없어.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외삼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았어요. 119 불러요. 의사 있나요? 피로 연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옥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20년 만에 진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수진이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119가 와서 외삼촌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진이도 따라갔어요. 피로 연장에는 옥순 혼자 남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떠났죠. 20년 만에 터진 진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옥순과 외삼촌은 진실이 밝혀진 지금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20년간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실 앞에 선 모녀의 마지막 이야기. 정말 눈물이 나요.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말 있을까요? 외삼촌이 응급실로 실려간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병원에 와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민호가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뭔가 먹을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외삼촌이 아빠를 죽였다고, 엄마는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조카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아직 술이 덜 깨신 상태라서요. 면회 가능한가요?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어요.
외삼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외삼촌, 수진아, 미안하다. 외삼촌의 첫 마디였어요. 외삼촌, 아까 그 말이 정말인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삼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수진아, 외삼촌이 잘못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내 아빠를 내가 죽였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돈 때문이었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갚으라고 계속 재촉했어. 그날도 싸웠어. 내가 술을 마시고 가서. 그래서 아빠를 죽인 거예요? 미쳤었나 봐. 홧김에 부엌 칼로. 외삼촌이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럼 엄마는요? 왜 엄마가 감옥에 갔어요? 내 엄마는 나를 발견했어. 형이 죽은 걸 보고 나를. 그래서요? 나를 보호하려고 했어. 동생이니까.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썼어. 말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수진아. 내 엄마는 죄 없는 사람이야. 외삼촌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 때문에 감옥에. 수진이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외삼촌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병실을 뛰쳐나왔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복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며칠 후 외삼촌은 자수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20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놨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의 진실, 무고한 여성이 동생 대신 복역.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수진이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간 복역한 정옥순 씨는 내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석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 엄마를 만나야 하는 건가?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다음 날 수진이는 교도소 앞에 가 있었어요. 옥순이 석방되는 날이었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됐나 봐요. 무고한 20년 복역, 오늘 석방.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교도소 문이 열렸어요. 옥순이 나왔어요.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딸을 향한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20년간 어떤 심경이셨나요? 동생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딸과는 언제 만날 예정인가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걸었어요. 수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옥순도 수진이를 봤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딸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그렇게 둘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민호가 걱정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 한번 만나봐. 어떤 얼굴로 만나? 20년 동안 원망했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었고.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도 시작은 해야지. 수진이는 고민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용기를 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 옥순이 머물고 있는 쪽방을 찾아갔어요.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옥순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나 봐요. 노크를 했어요.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 수진이요. 문이 열렸어요. 옥순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서 들어와. 방은 정말 작았어요. 몇 평 되지 않는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둘은 마주 앉았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만남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20년 만에 하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어요. 수진아.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괜찮다. 옥순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어떻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단다. 옥순의 말에 수진이는 더욱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넌 어린아이였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요. 이제 됐어. 이렇게 만났으니까. 옥순이 딸을 꼭 안았어요. 2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하자. 20년을 한순간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엄마. 둘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는 옥순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괜찮니? 민호가 싫어하지 않을까? 민호도 찬성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옥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녀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0년의 공백이 그리 쉽게 메워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요리도 하고 TV도 봤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옥순이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수진이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한 달 후 수진이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랑 웨딩드레스 입어보실래요? 웨딩드레스? 네, 제 결혼식 때 입지 못하셨잖아요. 수진이는 옥순을 웨딩샵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정말 어울리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옥순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런 거 입어도 되니?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예요. 둘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모녀가 함께 찍는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옥순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날 그 식장이었어요. 엄마, 제 드레스. 같이 봐주실래요? 수진이가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구나. 옥순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엄마도 옆에 서주세요. 둘은 나란히 섰어요. 엄마와 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그때 민호도 나타났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민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20년 동안 수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음식들이야.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 생각나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외삼촌이 재판을 받았어요. 수진이와 옥순도 법정에 갔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누나, 20년 동안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외삼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옥순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용서하자. 그것도 가족이니까. 옥순의 마음이 너무 넓었어요. 자신을 20년 동안 감옥에 보낸 동생까지 용서하려고 했어요. 외삼촌은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날도 수진이와 옥순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수진아,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 하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옥순의 말에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1년 후 수진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옥수는 너무 기뻤어요.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분명 그럴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주시니까. 9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엄마,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니까. 좋아요. 김희망. 아기를 안고 있는 옥순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니? 당연하죠.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모녀가 함께 아기를 바라봤어요. 세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녁에 세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 민호가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이런 행복을 줘서.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 키우는 거 도와줄게. 새로운 가족이 완성되었어요. 20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사랑은 시간을 이기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딘 모녀의 사랑.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어요. 상처받고 원망했지만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에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겠죠. 수진이와 옥순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